우리 배우님 두 분이랑 감독님 간단하게 소개하시면서 누굽니다, 무슨 역할 했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하시고 앉으시죠. 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를 연출한 곽민승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에서 이원 역할 맡은 우효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리 역할을 맡은 신달기입니다. 네, 저는 오늘 GV 진행하는 이투데이 박국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GV 진행하기 전에 진행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기 앞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입력하시면 우리 오늘 질문을 주실 수 있는 채팅방이 뜨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뜨는 옵션 보기 누르시고 카톡방으로 다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진행은 저희 마스크 벗고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분 들어와 주셨네요. 천천히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 있고 우리 배우님, 감독님들도 지금 구경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영화 보면서 뭐 궁금했던 것들 감독님한테, 두 배우님한테 질문 주시면 되고요. 아주 사소한 거, 왜 두 분 캐스팅 하셨나요? 뭐 이런 거부터 그 장면 연기할 때는 뭐 어떠셨나요? 뭐 등등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핸드폰 보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단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감독님은 왜 이런 영화를 연출하게 되었는지, 당연히 배우님들은 어떻게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그런 거 기본적으로 궁금하시겠죠? 우리 감독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항상 만들지 못했는데 쓰고 있던 시나리오들의 주인공 이름이 줄이었어요. 네. 뭐 실제로 제가 예전에 찍은 단편에 또 출연하는 또 인물 중에 한 명이 줄이었고, 그래서 그 줄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항상 글로 쓰다가 영어로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줄이가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그 마라 찍기 전에 만들었던 웹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얘기인데, 웹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다음에도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좀 그것은 한국 음식이어야 될 것 같고, 서양에는 샌드위치가 있으면 한국에는 김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도 상당히 김밥을 좋아하고 샌드위치도 좋아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팬데믹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제가 자주 가는 김밥집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일하시는 이모님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얘기가 이런 얘기야. 약간 시초가 좀 됐고, 그래 이 모든 것들을 참 믹스를 했고, 당시 이제 팬데믹 상황을 이제 처음 맞이한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제가 당시 한 5월쯤 그쯤 TV나 이제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너무 마스크에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고 거리두기에 자연스러워졌는데 TV 속 세상은 또 전혀 다른 문제없는 세상이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이질감을 느껴서 좀 이렇게 거울 비추듯이 저도 똑같이 한번 팬데믹 상황을 영화 속에 집어넣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이런 이야기 소재들을 믹스해가지고 이 영화를 처음에 기획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5월이라고 하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5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아무래도 뭔가를 찍고 방송이나 영화에 보여줄 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뭐 2년 전, 3년 전에 찍었거나 적어도 몇 달 전에 찍었던 것들이 TV나 영화 스크린에 나오니까 감독님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설명해 네. 주셨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 보시고 두 분도 왜 출연을 결정하게 됐는지 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부터 해볼까요? 제가 먼저 그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일단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여태껏 맡아왔던 그런 톤의 영화와는 많이 달라서 그게 제일 반가웠던 것 같고 또 모녀의 이야기라는 점이 또 되게 매력적이었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엄마와 현실적인 이야기 속에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것도 매력이 있었고 네, 감독님을 결정적으로는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잘 통했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뭐가 잘 통했는지도 이따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우배우님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도 작품 처음 읽어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김밥이라는 음식을 소재로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 제가 원래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인 편이고 그래서 더 따뜻하고 뭔가 소박하지만 되게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꼭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감독님 처음 봤을 때도 이제 너무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네,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사람이 좋다는 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뭔가 이제 좀 독특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매력이 좀 느껴졌습니다. 좋은 사람의 매력, 기운이 느껴져서 네, 그래서 파악했습니다.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졸림보지라는 닉네임으로 들어오신 분께서 감독님한테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은 사건이나 작품 뭐 있었는지 사건이면 뭐 현실일 테고 작품이면 레퍼런스 이런 거일 텐데요. 감독님 평소 뭐 관심사가 드러날 수도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제 주변에 실제로 식당을 하는 두 분이 가게를 제가 이거를 기획했을 때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찍고 난 뒤에 정리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그 정리하는 과정을 다 보다 보니까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짠했던 게 있는데 그게 좀 인상 깊게 남고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딱 뭔가를 꼽아서 어떤 영화나 무엇에 좀 영감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수많은 영화 감독님들과 뮤지션들의 영향들이 은연중에 다 속속들이 좀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주셔가지고 전달 드릴게요. 하이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주셨는데요. 한국 소울푸드인 김밥 소재라서 친근감이 일단 느껴졌다고 하네요. 신달기 배우님께 질문. 김밥 싸는 연습은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실제로 김밥을 평소에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던 사람이었고 반대로 정은경 선배님 이제 저희 엄마 역할을 맡으신 정은경 선배님은 김밥을 한 번도 말아보시지 않으셔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김밥을 못 마는 척을 괜찮으세요? 코로나는 있었던 것 아니고 사례가 들리죠. 바닐라 라떼. 네. 그래서 저는 못 마는 연기를 해야 됐었고 선배님은 능숙하게 잘 마는 연기를 해야 됐어서 근데 둘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다들 제 주변 사람들도 보고 그게 되게 신경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손으로 하는 거를
잘 즐겨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김밥을 잘 말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까 그게 더 집중돼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마라를 찍기 전에도 김밥 그냥 집 김밥이랑 또 사 먹는 김밥이 다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볼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고 또 뭔가 그냥 김밥 한 줄 호일에 싸져 있는 김밥 한 줄 사서 먹는 거랑 집에서 싼 김밥이랑 진짜 온도도 다르고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김밥을 사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편하게 그냥 사 먹는 간단하게 사 먹는 느낌이라면 집에서 김밥을 싸 먹는 날은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네. 주리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주리는 장사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매일이 고난과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김밥 싸는 장면 다들 생각나시죠? 그거 볼 때 저는 너무 많이 터져 있어서 원래 잘 싸시는데 못 싸는 연기를 하신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이어서 드리기 전에 주리 캐릭터에 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주리는 원래 뭘 하던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요? 저는 이제 살짝 희미하게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리는 그동안 뭘 하는 사람이었던 건지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엄마가 막 전화해서 너 왜 일주일 동안 전화 안 받으니까 집을 내놨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사연 때문에 또 엄마 전화까지 안 받게 됐던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매번 깨닫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주리는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코로나를 핑계로 집에 지내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조그맣게 단서들이 나오지만 비디오 속 남자와의 관계가 끝나고 뭐 친구들이랑도 딱히 연락하는 장면도 없고 또 엄마랑만 이제 엄마랑만 살았던 것 같고 그런 단서들이 하나씩 있는데 또 학교를 중퇴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심어놓으신 주리의 마이너한 감성들을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약간 뭐를 하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언어로 설명되진 않지만 뭔가 느낌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걸 저도 막 굳이 깊게 파고들어서 막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건들로 인한 주리의 심경 변화가 엄청 드라마틱하거나 엄청 큰 고통을 안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근데 그게 뭔가 우리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겪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근데 그게 만연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니까 주리는 약간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집에 혼자 행복하게 갇혀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의지로 갇혀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엄청나게 명료하게 사건을 드러내는 것보다 이 정도의 상상의 여지를 주는 캐릭터로 좀 더 공감할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질문을 이어서 좀 드릴게요. 박 SH 닉네임 쓰시는 분이 꼬맹이가 멸치김밥 먹을 때 김밥만 주고 국물을 안 주던데 마지막에 주리 어머니 가게가 마감하실 때에는 국물 그릇이 있더라고요. 혹시 주리가 국물 주는 걸 깜빡한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놀라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질문은 감독님한테 여쭤봐요. 아시는 분이 질문하시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그 꼬맹이가 김밥 먹을 때는 정확하게 그 물을 갖다 주는 게 있어요. 네. 맞아. 그게 대본에도 써 있고, 네. 그 원래 애들은 장국은 잘 안 먹고 물 좋아하니까 네. 물로 가져야 돼서 네. 물을 갖다 주는 게 있고. 근데 실제로 보시면서 어떤 분은 꼬맹이가 아니라 이제 연석 배우가 작다 보니까 김밥을 그렇게 미어지게 막 입에 넣고 하는 게 되게 위태로워 보였대요. 못 막힐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밥집을 처음 맡아본 거잖아요. 같이 있는 엄마도 없이 혼자서. 그러니까 그런 뭐 반찬이라든지 뭐 보통 그런 데 나오면 조그마한 단무지랑 뭐 이제 김치 같은 거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못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아기가 이렇게 꼬맹이가 먹을 거면 좀 더 얇게 잘라줄 수 있는 건데도 그러지 못했고, 뭐 이런 점도 있고, 마지막에 그거는 제가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마지막 주인 어머니가 아무래도 장면에 국물 그릇이 있었다. 국물 그릇은 당연히 있죠. 거기 이제 국물 요리도 있고 장국을 내주는 집이기도 한데, 뭐 어머니가 뭐 장국 비법은 안 알려주고 가셨는지 꼭 비법이 따로 있을 리가 없죠. 그게 사실 이제 그런 데서 다시다 국물이잖아. 이렇게 장만 정말 보면 끝나는 요거를 챙겨라 드디어 이런 말을 안 하시고 갔나 봐요. 아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던 게 그 연석 배우가 맡은 아이 손님에 대한 얘기였는데, 효원 배우가 맡은 이원 역할의 과거 같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되게 영화가 또 되게 신비롭게 보이었어요. 다들 이런 소리. 그리고 저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니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생각하는 아이언 닉네임 쓰시는 분이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신나라 김밥은 실제로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그 로케이션 장소가 어딘지 되게 궁금했어요. 이 김밥집 어디서 섭외하셨고 얼마 동안 촬영하셨고 뭐 때문에 여기를 고르셨는지 등등등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배우님들도 그 장소에서 얽힌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은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 하면서 서울 지역 그리고 좀 넓게는 경기도권의 위성 도시 정도까지 김밥집을 엄청 데스크 헌팅을 많이 했고요. 사진을 다 찾아보고 추리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은데 또 직접 가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여건상 세트를 짓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실제 김밥집을 섭외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데스크 헌팅으로 이제 정말 진짜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막그 프랜차이즈 김밥집 빼고는,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조건들이 이제 주택 안에 있어야 되고 큰 도로가 옆에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웬만한 조용한 곳이어야 되고, 여기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코너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뒤지고 다니다가 이제 그 강서구 가양구청 근처에 있는 신나라 김밥집이라는 데 가봤는데, 실제 신나라 김밥이요? 네, 아, 네, 그것도 이제 그 이름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신나라 김밥 되게 좋은 것 같다. 신나라. 네. 그래서 신나라 김밥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장사를 하는 가게였던 거예요? 네네, 거기가 한 15년 정도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사장님은 또 위에 또 건물주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약간 탄탄하게 그 마을 지역에 김밥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밥집이고, 저희가 찍을 때는 이제 그 아예 통으로 이제 며칠간 빌려가지고 찍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손님이 또 찾아오고 막 그 전에 사전에 손님들한테 공지를 또 할 수는 없었으니, 근데 뭐 그래서 잠깐 저희 쉴 때는 또 장사도 하시고, 네, 저희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쉴 때는 또 장사를 해서 김밥을 파시고, 네네. 그런 중간에 그럼 또 촬영할 때는 배우님 들어가서 또 연기하시고. 근데 그게 너무 자주는 아니었고, 크게 저희도 막 뭐 준비하고 세팅해야 될 때는 뭐 거기 오는 손님 이렇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이모님도 계속 상주에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밥집에 얽힌 혹시 에피소드 있으세요? 그때 방해꾼이 한 번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 사실 만연하거든요. 촬영 현장에서 이제 어떤 행인분이 들어와서 이제 행인분이 개입해서 막 해집고 가는 일이 되게 만연한데, 효원 배우는 처음이어서 되게 놀랐었어요. 방해꾼
얼굴 뭐 이런 거, 이거 못 찍는 거야? 막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주치자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계시는데 경찰이 그때 오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랬던 거. 잠깐 중단시키고. 네.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스태프들 이제 약간 이제 여기는 접근하지 못하게 어. 약간의 제지를 했는데 많이 힘드신가 본지 약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너무 궁금하셨었나 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신달기 배우님한테 또 질문 나왔는데요. 이 작품 찍으면서 제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게 된 김밥은 무엇일까요? 질문 주셨는데 원래도 요리를 좀 하시나요? 김밥 외에도? 네. 뭔가 사실 진짜 저는 부모님이랑 주리처럼 따로 사는데 매번 음식을 사 먹는 것보다 해 먹는 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귀찮긴 한데 저는 매일 아침 김밥 한 줄을 말아 먹은 적도 있었어요. 이 촬영이 끝나고 난 뒤이긴 했는데 네. 제일 자신 있게 말 수 있는 김밥? 뭐가 있을까? 그때그때 약간 다르고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막 엄청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잘 싸는 것 같아요. 근데 계란 지단이 꽉 찬 김밥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계란지단 꽉 찬 김밥이 어렵나요, 싸기가? 네, 뭔가 꽉 차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상세한 질문. 되게 여기 약간 첨언하자면은 되게 저도 재밌었던 게 실제로 그 김밥집에 수년간 김밥을 말던 그 영심 정은경 선배님은 이제 김밥 마스터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김밥을 실제로는 되게 못 마시고 잘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 혼자 연습하시고 막 연습한 거 잘했냐 하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준비할 때 그리고 거기 이모님한테도 좀 배우고 그리고 사실 그 손대역도 한 번 있었고 네네네 그랬는데 또 반대로 주리 역 하신 신달기 배우는 또 평소에도 김밥을 잘 말아 먹고 그래서 약간 실제랑 좀 반대였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배우님한테도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실제로 그 시험장에 늦었다고 하면서 이제 스쿠터를 빌려서 타고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배우님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실제로 면접이 겹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대가 잘 어떻게 가면은 두 개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가 끝난 다음에 그 업체 예약을 해서 제가 뒤에 실려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퀵 오토바이처럼? 네, 퀵 오토바이처럼 그렇게 예약을 해놓고 끝날 때 맞춰서 이제 기사님이 대기하시고 급하게 막 그 대교를 막 넘어갔고 다행히 두 번째 면접장에 안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다 보니까 이원이 어떤 절박한 그런 마음이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 두 배우님 같이 연기하신 거에 대한 것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케미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산에 올라갔던 장면이 좀 기억에 나거든요. 산 장면이 짧긴 한데 실제로 올라가서 찍으신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때 막 소리를 둘이 지르잖아요. 와, 막 이렇게 하는데 심장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캐릭터에 의거한 의도된 연기인가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배우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저께도 말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달기 배우랑 처음 촬영을 하면서 아직 많이 친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등산 정상에 가볼래요? 하고 이제 둘이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할 대사를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달기 배우의 애드립이었는데 대사에 없는
그 소리를 갑자기 막 메아리를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살짝 당황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또 한편으로 주리로서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되게 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이제 이원이도 사실 학업에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누구나 공감하시듯이.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뭔가 그 충동이 느껴진다 해서 이제 소리를 같이 질렀던 것 같은데 되게 그게 또 배우로서도 이제 달기 배우한테 또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촬영하면서 그게 또 결과적으로 되게 영화에서도 또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감독님도 그걸 잘 담아 주셨듯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저는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달기 배우가 저한테도 말 없이 한 거예요. 이거는. 혼자만 알고 있다가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왜 저러나 싶긴 했는데 그냥 끊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쭉 갔고 저도 편집 과정에서 좋아서 그대로 다 살렸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산속에서 소리치면은 동물들한테 피해 준다는 그것까지도 다 애드립이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때는 뭐 그러니까 주리가 감독님이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리 입장에서는 약간 이원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약간 끼를 부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감독님이랑 많이 제가 닮게 잘 한 것 같아요. 감독님도 간혹 그렇게 급발진을 하시잖아요. 제 끼물이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연애 감정으로 끼를 부리고 싶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군가랑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하면 갑자기 급발진을 하고 그래서 제가 나 완벽히 파악을 하고 주리를 연기했구나 싶어요. 극거의 고백을 하셨어요. 급발진하신다고.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재미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주리는 담배를 끊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못 끊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뭐 전자담배로 갈아탔을 수 있겠지만 끊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이유 닉네임 쓰시는 분. 질문과 좀 별개이긴 하지만 영화 초반에 주리가 양치하는 장면에서 치약이 거의 바닥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치약을 말아서 짜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아서 짰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대요. 저희가 뭐 작년쯤에 이 영화제 지구였으면 이 얘기 듣고 재촬영해가지고 그거 어떡해요. 그때 이 대본을 보시고 알려줬으면 그래 넣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니까. 근데 이게 그 다 이제 써가지고 더 이상 짜서 나올 게 없는 치약인 거는 원래 딱 정확하게 설정은 있었고 그걸 딱 미술팀에서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냥 낑낑대면서 짜서 이빨을 애써 닦으려고 해봐라 이렇게 제가 디렉팅 했었어요. 근데 진짜 안 나와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진짜 힘들었어요.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시나리오를 보고 피드백을 주시는 걸로. 어우왕왕님 질문 주셨는데 이거 저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조연 배우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산악회 손님이 인상적이었대요. 저도 기억에 남거든요. 아주 독특했는데 그 손님 등장시킬 때 어떤 모티브를 잡은 인물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 하셨는데 왜 나왔는지 뭐 이런 걸 여쭤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단체 주문하는 손님이 한 명 무조건 들어서 좋겠다. 처음에 그런 구상을 했고 그게 원래 산악회 손님이 아니었고 왜냐면 그 영화과 학생들이 영화 만드는데 이 근처에서 촬영을 하니까 단체 김밥 단체 주문을 이제 하는 설정이었는데 그냥 괜히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우리도 영화 찍고 있는데 또 영화 찍는 상황을 또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단체 주문하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산악회신데 아주 가끔 그렇게 정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각 나서 그리고 사실 그게 산악회가 먼저가 아니었고 줄이랑 이원을 산으로 올려보내는 게 먼저예요. 네, 줄이랑 이원을 산에 올라가서 탁 트인 뭔가 전경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게 먼저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진 않을 테고 이 연결고리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산악회 손님이 그 영화과 학생들을 산악회 손님으로 바꿔놨고 그렇게 해서 병행이 됐고 그 신스틸러브는 손석배 배우님이라고 제가 그 전에 그 윤가은 감독님 우리들이라는 영화에서 그 장혜진 선배님 남편 역으로 그리고 거기서도 김밥집 그를 운영하죠. 네, 장혜진 선배님. 네. 거기서는 되게 조곤조곤하고 조용하고 약간은 무뚝뚝한 아빠로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여기 이 산악회 손님의 캐릭터 구축은 실제 그 손석배 배우님의 스타일이 많이 묻어나 있고,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막 깎아내리거나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했고, 더 하길 바랬고, 더 자신감을 불어들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후룩하고 되게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재밌게 찍었습니다. 저도 그 의상 완전히 산악회 회장이 된 모습으로 처음 뵀어요. 김밥집에 들어오신 게 처음 뵀어요. 그때.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 안녕하세요 저 줄이 맡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산악회 회장으로 등장하셔가지고 진짜 혼을 빼놓고 가셨어요. 퇴근할 그 때도 지방에 빨리 계셔가지고 퇴근하셔서. 그 리딩은 같이 참여를 못했고 그 씬을 찍어야 준비해야 되기 직전에 오셔가지고 후딱 준비하고 바로 슛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리도 처음 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캐릭터인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되게 진짜 같지 않나요? 그 유튜브 한동안 유행했던 한사랑 산악회라는 채널 보면은 영남회장 있고 그렇게 되게 막무가내로 뭐든지 막 시키고 막 하는데 여기서도 김밥 못한다고 하는데 계속 사달라 그러고 되게 재밌었던 캐릭터였는데 그렇게 성사가 된 배역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닉네임 꽁달기 쓰시는 분께서 인터뷰를 봤는데 마라에서 유일하게 눈물 연기 엄마가 가게를 내놨다고 했을 때 약간 눈물을 흘리는 그게 실제로 대본에 없었는데 현장에서 눈물이 나오는 바람에 눈물신이 되었다고 하신 걸 봤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연기하는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었던 건지 본인도 그 장면에서 좀 항상 울컥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가 주리가 엄마를 한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이해하는 이야기로도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주리한테는 영숙이 아니라 엄마였고 영심이죠. 죄송해요. 네, 그냥 영심으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영심의 엄마가 죽는 걸 보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김밥집을 그만둔다라는 말에 주리가 뭔가 그 이후의 영심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주리의 과거처럼 될까봐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리처럼 그럼 엄마는 김밥집을 그만하면은 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집에 있을 텐데 그럼 주리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주리는 그걸 이미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냥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연결돼 드셨다고 합니다. 항상 쓰기는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지만 연기하면서 배우가 해석하는 여러 가지 면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그게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질문도 이어서 드릴게요. 가벼운 질문인데 꼬맹이 손님이 원래 도주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잘 먹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의도된 건가요? 도주 원래 먹는다? 그 꼬맹이 손님도 그 주리 엄마가 원래 가게를 맡았을 때 이따금 찾아오는 친구였고 그러니까 자주 먹었을 테고 그 두 줄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한 줄은 가져가서 엄마나 그 동생이랑 같이 뭐 먹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원래
단골이었고, 네, 근데 처음 보는 누군지 모르는 이제 사장님은 아닌데 다른 여자가 있고 그래서 좀 당황하고 뭐 이런 상황. 저 그 캐릭터가 진짜 되게 약간 판타지 속의 인물 같다고 느끼는 게 아까 그 이원 배우와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보통 식당에서 진짜로 혼자 식사를 하는 그 나이대 친구들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혼자 먹거나 이제 엄마가 항상 여기 가서 먹어 뭐 엄마 아빠가 여기 가서 먹어 하고 돈을 쥐어줘서 매일같이 진짜 먹는다거나 그러고 학원에 간다거나 약간 그런 루틴처럼 그 식당에 매일 오는 친구들의 분위기를 항상 느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되게 혼자 이미 약간 성인과도 성인처럼 보이는 약간 혼자만의 성향이나 취향이 되게 확고한 손님이 와서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질문 올라오고 있어서 이어서 드릴 텐데요. 좀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조금 뒤로 뺐다가 순서에 조금 맞게 드릴게요. 주리가 시험장에 아침 손님을 데리고 갈 때 하이바를 챙겨서 가는데 계속 같이 하기 위한 포석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급해서 그냥 챙긴 건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정신이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대본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영화를 보는데 계속 헬멧을 만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헬멧을 만지면서 저렇게 가네? 근데 제가 할 땐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떨어질까 봐. 아 그랬나? 뭔가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긴 하는데 헬멧이 이게 내게 아니라는 그 생각까지 못하고 일단 빨리 떠야 되는데 인사는 해야겠고 그런 어떤 급박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훅 가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의도해서 가져간 건 아니다라고 배우님은 생각한다고 하시네요. 뭐라고요? 미술팀 언니들이 있는데 뭔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손사래를 치시며 네 다음 질문을 마저 드려볼까요? 실제 신나라 김밥집 사장님 김밥 드셔보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세 분 드셔보셨어요? 저희는 저희 스태프끼리 첫으로 같이 다 둘러보러 갔을 때 다 먹었어요. 네. 저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저 언니들이 만 거만 먹어봤어요.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멸치김밥. 첫 번째 멸치김밥은 실패했었는데 두 번째 멸치김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오 배우님도 못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아, 주리가 만 것만 먹어봤고요. 저희는 거기서 그 대신 이제 김밥을 안 먹고 가끔씩 단체 식사를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거기서 만들어 주시니까 맞아. 네, 장비만 살짝 치우고 바로 거기서 먹고 다시 또 찍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는 되게 편리하네요. 사실 영화가 촬영을 하면 볼 때는 완성된 것만 보이지만 찍을 때는 이분들이 찍다가 밥도 먹고 휴식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네네네. 있거든요. 식사는 오히려 편하게 진행할 수 네.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꽁달기 닉네임 쓰시는 분 질문 주셨어요. 마지막에 이원이 회사 다닌다는 얘기를 주리한테 하는데 주리가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 캐릭터 설정 때문인지 아니면 이원이를 자주 보기 어려워지겠다는 아쉬움이 은연중에 비쳐서 그런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게 돼서 김밥집에 한참 안 왔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뭔가 일 근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말이 진짜 취업에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알바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말이었어서 그렇게 막 엄청 경사할 일은 아니어서 그 정도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대사가 회사라는 말은 안 나오고 저 이제 뭐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리도 당연히 이제 원래 대충 하려던 일 뭐 하려던 다니고 싶었던 회사를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은 아닌가 보다 하고 저는 대충 눈치로 알고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완전히 기쁘게 막 축하해줄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은연중에 짐작 네네. 그런 게 반영된 대사가 아니었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연결된 질문 저도 궁금한데 주리가 김밥집을 이어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뭔가 저는 마음속에 이 사람 사실 다른 거 하고 싶었던 거 있어서 그동안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서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김밥집을 하게 되어서 왜 그렇게 결말 정하셨는지 사실 그런 것도 조금 궁금했어요. 그 사실 주리는 처음부터 딱히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는 없는 인물이었어요. 네. 좋아하는 것들은 뭐 뚜렷하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일을 한다 생각했을 때 하려는 것은 없고 그거를 찾지도 못했고 지금 찾을 여력도 없고 그런 기분도 아니고 근데 그 영화의 이런 이야기의 과정을 거친 뒤에 그나마 내가 지금 가장 나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엄마 곁에서 그냥 남아서 일단은 조금의 돈을 받아가면서 이런 김밥집을 같이 엄마와 꾸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겠다라고 생각했지요. 네, 그랬죠. 네. 또 뭔가 그 배달 일을 도와주게 되는 것도 그냥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에서 엄마한테 조금 보탬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네, 네. 여러 가지 이유 그 때문에. 거의 자발적으로 주제가 나선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또 하이로님 질문 연달아서 주셨는데요. 스쿠터의 쓰임새가 되게 재밌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일주일간 연락이 안 된 주리만큼이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서 먼지가 쌓여 있다가 이원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말미에는 신나라 김밥의 전환점이 되어서 새로운 도약의 의미로도 보였습니다. 굉장히 확실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 스쿠터 자체가 주리와도 같아 보였는데 감독님의 의도가 어떻게 반영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 스쿠터를 어떤 젊은 남녀가 이렇게 타고 가는 장면을 제가 원래 그 전에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그 러브 하이웨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것도 젊은 남녀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되게 어색한 관계로서 타고 다니는데 이 타고 다니는 여정 때문에 결국에 그 하룻밤의 얘기인데 밤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고 말은 크게 없지만은 통하는 게 있구나라고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뮤직비디오인데 그때 그 스쿠터라는 이동 수단이 좀 매력이 많이 풀렸고 차여서도 안 되고 자전거여서도 안 되고 그게 많이 끌렸고 그리고 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플래시백이나 뭐 과거가 안 나오긴 하지만은 과거에는 그 혼자던 아니면 그 비디오 속에 나왔던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랑 이렇게 뭐 되게 좋아하는 뭐 문화예술 관련된 것들을 막 되게 향유하면서 막 가끔 뭐 어디 막 조그만한 서점도 독립서점 같은 데도 가고 CD도 구경하러 가고 뭐 그렇게 돌아다녔을 때 자주 썼던 오토바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니 먼지가 쌓였고 그거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은 이 김밥과 이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돌아가신 주리 할머니 영정 사진을 봤는데 어머니인 신나라 여사님이랑 너무 닮았다고 혹시 친어머니 사진 쓰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그 사진은 그 저희가 정말 그게 어렵잖아요. 부탁하는 게 친한 어머니의 사진인데 그게 고인의 사진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무조건 사실적이고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은경 선배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나이가 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그 정도 나이대가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 사진이 없고 엄마의 사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엄청 막 고민하다가 그
저희 연출팀끼리 회의하다가 그 요새 그거 페이스앱이라고 노안으로 만들어주는 뭐 동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있잖아요. 그걸 한번 돌려보고 확인해보고 괜찮겠다 생각해서 그 돌린 뒤에 다시 그건 너무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제 후보적으로 막 조금 덜 인위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촬영할 때는 웬만한 포커스를 거기에 또렷하게 잡지 말자. 그리고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상 그게 정은경 선배님의 얼굴이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 이게 되게 예리하시네요. 이 질문하신 분. 페이스 앱 통해서 배우님을 아마 그거를 본인이 예상하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 또 있어요. 왕강님. 뽀로로 밴드는 이원희의 취향인가요? 아니면은 주리를 위해서 고민해서 샀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오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였으면은 그런 취향을 좋아하거든요. 좀 재밌고 알록달록한 취향을 좋아해서 골라서 샀을 것 같은데 이원이었다면 밴드를 주세요 했는데 밴드가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그래서 그거라도 주세요 해서 이런 식으로 사오지 않았을까. 그냥 뭔가 특별히 마음에 끌려서 골랐다기보다 그거라도 주세요 해서 갖다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들 받아봐야 될 때라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아볼게요. 지금 올려주신 것까지. 주리가 김밥 배달 갔을 때 꼬맹이인 줄 알았다면 미리 더 챙겨줬을 거라고 했는데 저도 그 장면 기억나요. 근데 뭘 더 챙겨줬을지 궁금하다고. 뭘 더 챙겨줄 수 있을까요? 김밥집에 있는 반찬 중에는 뭐 많아봤자 오뎅볶음, 뭐 미역줄기 이 정도일 텐데 그게 나오지는 않아서 없는 것 같고 김치랑 젓가락. 단무지 이 정도밖에 더 뭐 장국 이렇게밖에 더 챙겨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또 조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뭔가를 더 조리해서 주지 않았을까? 근데 떡볶이? 저는 이게 주리가 그 당시에 그 짧게 가게를 혼자 맡았던 기간의 손님은 주리한테 그 후에 되게 좀 뜻깊고 기억에 오래 남는 손님이고 그리고 그 이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밴드를 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해요? 누구한테 받았어? 이런 질문을 던진 그 꼬마 친구는 더 특별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집이 어딘지는 모르니까 못 보고 지냈을 수 있는데 그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은 저는 약간 뭐 라볶이 정도는 라볶이는 네. 거의 메뉴 하나를 그렇죠. 자기가 뭐 가게 따로 돈을 지불하고 사는 식으로라도 그 정도는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너무 꼬마야도 그렇고 주리도 그렇고 너무 반가워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감독님은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또 주리가 디지털 TV 아닌 브라운관 TV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그 소품을 전체적으로 제가 좀 컨셉을 잡을 때 좀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좋겠다. 그게 이제 과거의 영화, 다 과거지만 조금 좀 오래된 과거의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뭐 핸디캠을 쓰는 것, 캠코더를 쓰는 것 자체도 요새는 안 쓰는 건데 그리고 기억 자체도 과거에 내가 만났던 남자 그리고 과거의 친구들이랑 즐겁게 보냈던 그 시간들에 약간 좀 머물러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게 소품에도 좀 녹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브라운관 TV뿐만 아니라 거기 붙어있던 뭐 포스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냐에 따라서 소품을 설치하는 것과 뭐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게 영화를 보는 또 재미 그런 걸 파악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전체 질문 중에 한 가지 제가 빼놨는데 마지막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뒤로 뺐거든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을 조금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졸리무지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앞으로 어떤 작품 만들고 싶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감독님은 요 질문에 답해주시면 되고 두 배우님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 혹은 연기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시면 좋은 대답 될 것 같아요. 감독님도 들어볼까요? 일단 그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작인 그 샌드위치 얘기하면서 음식 얘기를 그 전까지 전혀 생각해보고 살지 않다가 음식 얘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 더 찍어보자 한 게 마라였고 마라도 준비하면서 하나 더 찍어볼까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 마라 다음에 음식 영화는 뭐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에 생각도 아직은 없는데 뭐 음식 3부작이냐 뭐 이런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저 놀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음식은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간 해보고 싶긴 하고 그 다음 작품으로서 또 거의 청춘을 다루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뭐 예정된 것이 있는데 네, 근데 그 항상 저뿐만 아니고 많은 그 감독님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현재 내놓은 작품과 그 차기하는 작품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많이 결이 다르고 좀 반대적인 성향의 작품을 해보고 싶은 욕심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그러하고 마라가 정말 좀 약간 순한 맛이었으면은 조금 약간 쓴맛이랑 매운맛 정도 있는 마라맛 정도 마라맛? 네, 마라맛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일단은 구상 중이고 뭐 내년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찍을 수 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배우님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연기 하고 싶으신지 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연기, 어떤 작품을 다음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기대되는 게 있어요. 딱 뭔가 세컨드 남자 주인공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맨스물에서 세컨드 남자 주인공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주인공을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 그냥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저 잘할 자신 있어요. 안타깝게 네.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고 또 마라처럼 뭔가 보면서 침이 꿀떡꿀떡 삼키질 만한 그런 음식 영화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는 영화가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우리 신 배우님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건 진짜 새롭다, 이전에는 없었다 할 만한 것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뭘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안 해본 장르를 해보고 싶고 조금 더 근데 아직 행복한 작품 속에 있고 싶다는 생각도 좀 큰 것 같아요. 전 마라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모르던 얼굴도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드의 영화도 또 나오면은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출연하신 작품에서 워낙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소녀심판 보면은 막 역정도 내고 막 이런 것들 하시다가 행복한 분위기 영화 나오니까 아마 좀 좋은 게 있었다 그런 말씀 전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드린 질문 다 드렸고요. 저희가 시간을 살짝 넘겨서 이제는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감독님들 배우님들한테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